안녕하세요. 바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팔톡톡입니다. 자, 이제 뭐 미국채, 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미국채가 뭐 3% 이상으로 올랐다. 급등 하면서 이제 국채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경계심을 드러내서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는 이제 뭐 금리가 오른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리고 뭐하고 할 때는 항상 매수 포지션입니다.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금리 상승이 멈출 때, 이때가 이제 경계해야 될 구간이에요. 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거는 이제 경제가 좋은데 버블을 어느 정도 억누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 빌려 쓰던 사람들이 그 부채 비중을 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을 이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상승을 되게 가파르게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이제 뭐 리스크 같은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동산 리스크가 되게 커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채에 대한 베팅도 오늘은 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은행금리, 자,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한 3% 4% 넘어가면 이제 은행 예금금리가 이제 4% 이상 넘어가는 구간이 올 거예요. 이 구간이 되면 이제 기준금리는 3% 이상부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기준금리가 뭐 1.75잖아요. 뭐 1.75, 1.75에서 무슨 뭐 2.0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 그래도 1년, 2년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구간들이 보이면, 이제 인상을 못하고 이제 동결하는 구간이 보이면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은행 예금 금리가 4% 이상 되는 구간이 오면 이건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이게 높기 때문에 은행에다 예금을 해도 돈을 까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면 은행 예금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무슨 투자 자산들을 이제 은행 예금으로 어느 정도 일부 이렇게 돌려놓는 포지션이 계속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은행 예금을 하면 안 돼요. 은행 예금 하면 그냥 돈 까먹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거는 이제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회담. 이제 뭐 27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5월달에 이제 미국이랑 회담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회담은 어지간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고 좋아 할 거니까 그래 진행이 될 건데, 5월달에 있을 이제 미국 회담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시장이 한번 요동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다운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은 지금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외국인들도 더 이상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멈춰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쌓아가기가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운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대동스틸 이제 이거 100% 넘어서 영상을 만들어냈었죠. 이건 이제 이것도 북한 테마였죠. 가스관 테마. 이 테마 타고 이제 올라간 거고, 이건 이제 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편입할 때.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이제 특수건설, 이 테마도 이제 100%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런 테마가 아니고 그냥 북한 테마가 엮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뭐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건 좀 특수한 그러니까 일반 건설 그런 쪽이 아니고 무슨 뭐 해저 터널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쪽에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쪽으로 얼마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제 그런 테마가 있는데, 자, 이거 테마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실적은 어떻고 기업 가치가 어떠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일단 슈라님은 109%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 이때 차익 실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날 팔라고. 이상하게 이런 건 말을 안 듣더라고. 자, 그 다음날 팔았던 이제 물결림 같은 경우에는, 자, 30% 수익이 더 났죠? 그러니까 수익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물결림 같은 경우는 이제 136만원 놔두고 이제 원금만 뺐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수익금을 만약에 130만원을 뺐으면 원금에 30만원 플러스 돼 있고, 이거는 상장 폐지돼도 그냥 어차피 난 수익이잖아. 항상 일정금을 남기고 빼는 게 좋아요.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때는. 아무튼 그렇고, 슈라님은 이제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분이라 일정금이 좀 큰 거고요. 물결님도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데 슈라님보다 더 쪼갠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일단 보면 추천 자리가 여기였어요. 추천 자리가. 자, 그때 대동스틸 추천했던 그런 자리랑 굉장히 비슷한 자리죠. 굉장히 비슷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움직일 거다 아닐 거다는 이제 그때 테마 흐름이라든가 업황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순수 테마로 접근을 한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분할 매도 하면 되겠죠. 자, 기업 분석을 해보면, 자, 매출이 2015년에서 16년도에 늘었는데 17년도에 다시 줄었죠. 이게 13, 14, 15년 동안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자, 보면은 자산 총계, 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계속 줄었어요. 지금 5년 동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늘어날 포지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 포지션을 드렸고, 그러니까 실적이 돌아서는 걸 이제 확인하기 전에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PBR이 뭐 0.7배, 0.8배 뭐 이랬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이때 시총이 400억, 500억, 글쎄,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인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계속 까먹고 있으면 자산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된 적정 가치는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미 남북 경협주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경협주 후발 테마로 이제 철도 관련주들도 많이 다 움직이고 있어서, 대아티아 이런 것들도 저 완전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가 2월달에 이제 전부 포트 제외하면서 이제 회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한 5분이나 10분이나 주고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리가 너무 높아서 그때 이제 후발주 개념으로 이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기업 가치로만 보면 이제 편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가끔 섞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가치 기반으로 된, 성장성에 담보된 그런 종목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섞어줄 수 있단 말이야. 계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섞었는데 2017년도에는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실수했었던 게 뭐였어? 몇몇 종목이 있었죠. 아무튼가 이때 실수했었던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돌아서지 않고 리스크가 커져서 이제 다 포트 제외하라는 사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버티는 매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원래 저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지만 그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해도 설명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업 실적이 올해 무슨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안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이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이제 뭐 바이오나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포지션을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완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원래 자리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기업 가치가 수반되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슈라님하고 이제 물결님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산을 이렇게 쪼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하나씩 쌓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 이상 수익이 쌓이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100% 갔던 게 200%도 가지고 300%도 가지고 500%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이 수익을 낳고 수익이 수익을 낳고 또 수익 내서 매도했던 포지션을 또 다른 데다가 포지션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복리가 자동적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리의 기준을 100% 잡는다. 이렇게 테마성으로 튈 수 있는 종목들도 계좌에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는 편입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서민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불신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바이오, 그리고 대선 테마, 그리고 지금의 북한 테마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어서 테마 바람을 불고 움직이는데 적정 가치가 이미 굉장히 적정 가치 대비해서 많이 싼 종목들이 움직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치와 연동되지 않아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제 불을 뿜고 있어요. 테마를 만난 거죠. 항상 주가를 움직일 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이건 이제 가치 적정 가치 이하까지 빠져요. 자, 주가가 하락 추세를 한번 돌아서면 적정 가치 이하까지 빠져갖고 저평가를 만들고 업황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닥을 긴단 말이에요. 그럼 적정 가치 이하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미래 가치가 좋을 종목들을 우리는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에다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때 기대감을 움직이는데 이 기대감은 항상 버블을 만들어요. 가상화폐 올라가고 바이오 올라간 거 보면 전부 이게 버블을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꺼지면 진짜 참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버블이라는 건 어디까지 확대할지 모르는데 그게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참담해요. 참담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뭐 이제 20몇만 원 왔지만 제가 처음에 35만원 40만원일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는 너무 고평가다. 이거는 빠지면 일단 뭐 반등 구간이 한 20만원 구간대고 빠지면 한 10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지면 거의 70% 이상이 빠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너무 크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만약에 70% 50%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빠지면은 그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뭐 4년, 심하게는 5년까지도 쉽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다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는 그때 이제 뭐 미래 가치가 좋다 그래도 그 미래 가치라는 게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이 적정 가치 이하까지 빠진다. 이 적정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가 하락해서 적정 가치 이하까지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건 여기서 더 갈 거야 하고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적정 가치 이하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은 차곡차곡 담아가도 이미 그동안 빠진 기간,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입혀가기 위해서 기업이 준비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훨씬 이쪽이 높다는 거예요. 이 종목도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를 보고 편입한 종목이지만,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고 뭐이고 하면 이건 이제 가치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이제 뭐 실적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막말로 이제 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리면 주가도 크게 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요인도 물론 작용하지만요. 자, 보면 이거를 이 종목을 처음에 7,000원, 막 6,000원 이때 편입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높은 자리에서 편입했으면 이때도 무슨 뉴스 떠가지고 이렇게 빵 튄 걸 거 아니야. 이럴 때 편입했으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 있은 다음에 이제 충분히 눌린 구간에서 가치를 분석을 해서 테마 같은 것도 항상 이런 자리에서 후발주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로만 보고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돌아설 걸로 보고 편입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이게 안 되겠다, 오래 걸리겠다 하면 던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수익을 한번 내면 그게 10번 던져도 한 번 먹어버리면 그거 이상의 수익을 거두니까. 그런 종목이 있었죠. 바이오 닉스진. 전에는 뭐 이제 닉스테크였는데 나중에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난 사실 바이오인지도 모르고 들었어. 그냥 정보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무슨 뭐 바이오 이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되도 않는 거품을 만든 거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엔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포지션을 취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버블을 만드는 흐름은 이제 투기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거 항상 투기를 불러오고, 투기는 결국 가치가 받쳐주지 못해요. 못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꺾일 때는 급하게 꺾여서 제자리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까지. 기업 가치보다 적정 가치보다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와요. 그 하락폭은 굉장히 크고 그 하락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잡는 버릇은 아예 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투기 과열 상태가 왜 진행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언론에서 이제 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가 과열될수록 주가 상승폭은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가치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우리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왜곡에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따라잡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가치평가 막 해가지고 진짜 이거저거 공부를 많이 해서 샀는데, 내 주식은 바닥에서 꼼짝마다 하고 마이너스 10%, 막 20%, 6개월 기다렸는데도 바닥에서 기고 있고, 뭐 되도 않는, 이거 보면은 분석해보면 되도 않는 기업들이 뭐 맨날 상한가 가고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참다 그쪽으로 이제 물을 태우는 순간 추격 매수를 하고 따라잡는 순간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서 항상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간단하게 딱 생각해보면 돼요. 뉴스가 딱 나와서 그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살라 그래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만큼 많이 올라 있는데 그 뉴스를 딱 띄우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따라잡는다. 그럼 무슨 소리겠어. 그렇게 뉴스를 보고 사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투자나 그런 매매나 뭐 매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0이면 100 죄다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꼭 뭔가 홀린 것처럼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이제 진짜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고 할 때 바이오가 막 상승하고 이랬을 때 시장이 왜곡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짜 지수가 아니고 바이오라는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있다는 자체가 시장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장이 더럽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정석에 기반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투기 종목이 몰락하게 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손실을 안고 시장을 욕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사기판이라고 주변에다 항상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은 투자도 못하게. 투기의 실패담을 이제 리스크로 전하게 돼요. 나는 성공한 게 없어. 주식시장에서 한 90 몇 프로는 이제 다 90% 이상은 다 망해갖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실패담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리스크만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되고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도 모른 채 이제 관심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만으로 이제 가치주들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고 정석 투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확대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1년에 무슨 뭐 20%, 1년에 10%, 20% 이런 수익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10년을 평균해서 봤을 때 잠깐 뭐 1년, 2년 정도는 손실 보는 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공부만 제대로 해서 정석 투자만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그런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죠.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을 1000만원 벌어야 되는데 언제 1년에 20% 벌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투자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주들을 기반으로 이제 포트에다 자리를 잡아놓고 탄력이 좋을 성장주, 테마주들을 섞어요. 테마주는 비중을 좀 약하게, 성장주는 테마주보다는 비중을 좀 세게.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미래 가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 가치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튈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라고 저는 칭하죠. 그래서 포트에 섞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저는 사용을 하는데, 너무 이제 테마주나 성장주만 포트에 다 갖고 있게 되면 계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판단을 한번 잘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타격이 너무 커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들을 기반으로 계좌를 항상 꾸려야 된다. 슈라님은 내가 이거 이마트 같은 것도 뭐 20몇만 원에 사갖고 지금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100% 이마트도 100% 가면 팔고 이제 나눠 팔라고.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슈라님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뭐 가치주 보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자리가 좋은 종목들,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뭐 오픈을 할 수는 없고, 요런 종목들 보면 이 종목도 이마트를 제가 이제 사라 그랬을 때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사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20만원, 21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매수가가. 그럼 보면, 지금 보면 정고점 있는데 금방 한번 왔다 이게 눌려 있잖아요. 그쵸? 이 자리까지 갔다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뭐 눌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매수가 금방까지 왔다가, 이게 박스권 만들다가, 갑자기 한번 돌파했다가, 요렇게 눌렀다가 또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갈 거라는 거예요. 이마트 기업 가치만 보면 이건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의 이런 자리는 이제 평생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자리에 샀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뭐 진입 포지션이 없었고,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진입해도 된다고 사인을 드렸더니 낼름 받아 먹었죠. 그니까 항상 가치주를 기반으로 이런 테마주들을 섞어도 되게 계좌에서 약한 비중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로 쪼개서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수익을 낼 때는 이렇게 수익을 확대해서 크게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정석 투자를 한 거라고. 이거 특수건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가치 투자를 한 거죠. 가치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는 거니까, 현재 가치를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지금 싸고 미래 가치가 확대할 수 있겠다 해갖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더 기대는 게 많았죠. 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이런 쪽은 이제 테마든 뭐든 간에 일단 비중을 굉장히 소량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대동스틸 같은 종목은 이건 정상적인 가치가 입혀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식 비중 뭐 70% 채워져 있든 80% 채워져 있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움직일 종목들이란 말이야. 이제 자기 성향 문제인데, 이런 종목들만 많이 해선 절대 안 돼요. 항상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되,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수는 있는데, 항상 기업 가치라든가 적정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그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분들은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포트에 하나씩 하나씩 입혀주고 그게 확대될수록 이제 나중에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100% 이상 뭐 500% 300%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이 내 계좌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 계좌 프로테이지로 30% 50% 70%가 이런 종목들로 꽉꽉 들어차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화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복리를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투자를 진행을 한 이후부터는 절대 그 전에는 단타 치고 뭐하고 해서 단기 수익률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복리가 계좌에 입혀지기 전까지는. 근데 복리가 입혀지는 그 이후부터는 절대 단기 매매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 복리를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화 된다. 빠르면 3년, 빠르면 2년, 3년. 계좌에 복리가 입혀지는 기간은 빠르면 2년, 3년, 길면 뭐 5년. 5년이 지나면 대부분 90% 이상은 계좌에 복리가 다 입혀집니다. 계좌에 복리가 입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매년 수익이 크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안 했던 평생 단타만 10년 뭐 20년 이렇게 쳤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복리를 키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 복리를 키우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리는 단기 매매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단기는 불가. 무슨 뭐 단기 수익률 내서 하루에 2% 1%씩 수익을 내서 그럼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 매일 그 수익을 내서 그게 복리지 않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개 잡소리고 대도 않는 소리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해놓은 사람 있으면 한 3년에서 그렇게 하고 복리 키운 사람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이게 이제 장기 투자 누구나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 수익이 확대된 종목을 이제 들고 나와서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영상은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일주일에 하나나 2개 정도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